그래서 이제 원시적 공동체 사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200만 년 전에 이제 최초의 그 인류가 나서 구석기 시대가 시작됐고요. 1단계에서는 이제 남성은 이제 어로나 수렵을 하고 여성은 이제 채취를 하고 이 시기에 이제 자연적 생산물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는 시기다. 그러니까 어떤 것 식물이라면 어떤 식물을 먹어야 될지 어떤 식물을 먹으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아주 원시적인 석기, 이 돌을 깨가지고, 돌을 깨서 날카로운 돌을 만들어서, 이 사냥에 사용하는, 불을 켜는 방법을 배웠다. 뭐, 자연스러운 벼락이나 이런 거 산불이 났었죠. 산불이 났을 때, 이 산불에서 태워진, 산불에 탄 고기를 보면서 이런 고기가 소화도 잘 되고 맛이 있죠. 그래서 그 산불 같은 데부터 이제 불을 배우기 시작해서 그 불을 갖다가 불씨를 꺼트리지 않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자들은 이제 간단한 농경이라면 간단한 채소 같은 거겠죠. 간단한 뭐 상추나 뭐 이런 것들을 채소를 했을 거고 이 당시에는 당연히 이제 그 혈연을 중심으로 한 군집이다. 혈연 관계에 의해서 서열이 맺어지는데 그럼 혈연이라는 거는 어머니만 알 수 있죠. 아버지는 누군 줄 알 수가 없다. 나를 낳은 사람, 어머니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 중심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생산수단이라는 거는 뭐 사회 전체에서 뭐 사냥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생산수단이라는 것도 사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그냥 집단의 소유다. 그리고 생산물을 평등하게 분배되었다는데 이게 의도적으로 평범하게 분배된 게 아니라 먹을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나눠 먹었다는 거죠. 물론 그 사이에서도 많이 먹는 사람과 적게 먹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동물을 보더라도 동물 중에 많이 먹는 사람과 적게 먹는 어쨌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뭐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았을 거다. 그 단체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으면은 그래서 그 소유하기 위해서 남는 게 없기 때문에 갖다가 나눠 먹었다. 평등하게 나눠 먹었다는 하나의 추측입니다. 2단계는 이제 그 목축이죠. 토끼를 잡아가지고 이제 키우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토지 경작, 단순한 식물에서 이제 곡물, 뭐 감자나 뭐 고구마나 이런 곡물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키우는 단계로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주로 이제 생산, 인위적인 생산이 되면서 그런 생산 방법, 자연스럽게 뭐 감자나 고구마나 옥수수나 이런 거를 재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숙달되면서 드디어 이제 재생산 시기로 가게 됩니다. 노동의 분업이 있을 텐데 여성의 경우는 이제 임신했을 때부터 육아할 때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그 주거에 머무르기 때문에 주거에 머무는 사람이 이제 음식을 만드는 역할까지 같이 하게 되면서 가축 사육에도 종사를 하게 되고 토끼라든지 이런 닭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가축 사육에 종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는 이제 시적 공동체죠. 모계적 그래서 아마 할머니가 있다면 그 할머니 여러 딸이 있다면 이모들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최소 수십 명, 최소 수십 많으면은 뭐 100여 명 이상 되는 이런 시적 공동체였다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시적 전체의 협력이 있음으로써 이제 그 다른 집단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고 맹수로부터도 지킬 수 있고 그래서 혼자서는 살기 어려운 혼자보다는 이렇게 여럿이 같이 어울려 사는 게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래서 혼인도 난혼이나 집단혼이라는데 사실은 이게 혼인 제도가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난혼이다, 집단혼이다 하면 무슨 뭐 난잡하게 한다든지 뭐 집단적으로 혼인한다든지 그런 형태가 아니라 아예 혼인 제도라는 게 없었다. 혼인 제도는 없고 그러면 어떻게 재생산하냐?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결합해서 어떤 방식으로 재생산하냐? 이런 거라는 거. 그래서 결혼 제도는 없었지만 남성과 여성과의 성교나 재생산의 문제는 있었을 거고 또 이러한 그 원시 시대에는
그 사람이 노동력이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마 재생산의 문제는 집단에서 되게 중요한 방식으로 여겨졌을 거라죠. 어떠한 형식이든 간에 그 재생산에 규칙이 있었을 거라. 그래서 제도로서의 집단혼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 여럿이 모여가지고 뭐 신랑 신부 결혼 그런 거는 없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혈족 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으므로 한 무리의 남자가 서로 대등한 자격에서 한 무리의 여자와 결혼하는 자, 혈족 간의 혼인, 근친상간을 말하는데 첫 번째는 동물도 근친상간을 안 합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동물도 특히 수컷이 커지면 부모가 수컷을 추방합니다. 추방. 동물도 근친상간 안 한다. 무슨 원시 공동체라서 근친상간, 부모와 자식 간의 세대 간의 근친상간 이런 거는 없었을 거다. 물론 이제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없었을 거고. 문제는 형제 간에겠죠. 형제 간에 문제가 있을 텐데 형제 간의 문제.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아마도 그 남성 수컷이 모계 사회에서는 방출됐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나중에 이제 가족의 기원에서 자세히 하겠는데 모계 사회가 어떻게 부계 사회로 바뀌는지를 그걸 하게 되겠죠. 통상적으로 이제 한 무리의 남자가 한 무리의 여자하고 결혼. 이거 뭐냐면 시족이죠. 시족. 김씨네 남자들이 이씨네 여자들하고 결혼했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은 김씨네 남자 뭐 10명이 이씨네 여자 10명 결혼 그런 뜻이 아니라 가족 간의 성관계를 금지했기 때문에 그 다른 집단의 동년배들과 결혼 제도가 아닌 그러한 그 자유로운 자유로운 혹은 혼인 제도가 있지 않은 그러한 성관계를 통해서 재생산하는 그러한 거라는 거죠. 그첫 번째의 그 혼인 제도는 첫 번째 혼인 제도는 그 가족끼리 남매끼리의 혼인이 금지되는. 왜냐하면 남매끼리의 성관계를 허용할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볼 때 경험적으로 열성인자가 나와서 여러 가지 그 도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아마 수천 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가까운 근친혼까지의 결혼은 여러 가지 그 열성인자로 인해서 질병이라든지 기형아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게 되면서 형제 자매의 혼인이 금지되는 것. 이것이 아마 첫 번째 혼인의 규칙이었을 것이다. 제일 혼인의 규칙은 형제 자매의 혼인이 금지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어떤 사촌들끼리의 혼인은 초창기에는 있었을 건데 나중에는 이 사촌들끼리의 혼인도 금지되면서 조계원으로 자기 그 혈족이 아닌 다른 혈족과 하게 되는 이런 것이라서 최초의 모건이 말했던 프르나이혼 그래서 어, 서로 혈연 관계가 없는 쪽과 집단적으로 성적인 교류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 이런 형태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시 공동체에서 시적 공동체는 사람이 하나의 노동력이었기 때문에 혼인제도에 있어서 조계혼이라는 게 도입되게 되고 그다음에 종교는 이제 토템이죠. 각자 부족신 고조선은 뭐 이제 곰이라든지 이런 각각 부족신을 가지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갖게 되면서 단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같은 지역 내에서 수만 년 동안 지내면서 관습과 그다음에 의사소통, 그죠? 기본적인 언어가 서로 유사해지는 이렇게 됩니다. 시족들이 모여서 부족이 되고 그래서 이제 혼인의 형태는 그 다른 시족과의 혼인이라는 이제 조계혼은 그 유전자와 유전자의 결합을 통해서 우성 이산자가 나오죠. 그죠?
열등 유전자를 도태시키고, 그래서 유전자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시족과 시족 간의 동맹에도 도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머니만이 분명했기 때문에 모계사회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 모계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 시족 내에 시족 내에 어떤 저기 우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서열이 형성되고 이것들이 이제 부족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생산력이 발전하면서 가축이나 수렵보다는 토지 경작, 그죠? 대규모 토지 경작이 중요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생산력, 기술이 발전돼서 가족만으로도 수십 명이 아니라 뭐 대여섯 명, 일곱 여덟 명, 10명 이내에도 이런 경작이나 목축이 가능하게 되면서 그 수십 명이 한꺼번에 하는 이런 공동 노동성이 펴지면서 가족이라는 것, 그죠? 가족. 아마도 할아버지나 할머니 이런 걸 정점으로 해서 어, 아무리 많아도 뭐 2, 30명 정도의 이런 가족 경영이 되게 되면서 이제 가족 내에 수확물이 증가되면서 사적 소유인데 이 사적 소유는 아마도 처음에는 가부장, 그 가족의 우두머리죠. 모계사회라면 이제 그 최고 연령자인 할머니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사회에서 이 농경이 되면서 이 농경이 되면서 농경을 이 토지 경작을 이제 토지 경작이 상대적으로 힘든 노동이기 때문에 남성이 이거를 하게 되고 토지의 소유는 남성들께 됩니다. 남성들께. 아버지가 되고 그래서 아들이 나면은 자기 아들이 자기 토지를 물려받게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수컷을 방출했는데 토지 경작을 하면서 남성들이 토지 경작을 하면서 자기의 토지를 경작할 아들을 자기의 어, 공동체 내에 남기고 여성을 오히려 시집의 형태로 방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부장제가 형성이 돼서 남성 가부장제가 찾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 가부장제가 찾아된 이유는 첫 번째는 사유재산, 그 사유재산의 상속 문제가 생겼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토지다, 토지. 토지에 대한 상속이 남성 중심으로 상속이 되면서 가부장적이 됐다는 거죠.